단어에 대한 규칙 품사. 품사라는 게 뭐예요? 단어의 종류를 문법적으로 나눠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이제부터 봅시다. 명사. 여러분 책에서 명사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 막 명사들 열거돼 있잖아요.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거나 만지거나 이런 것들 다 명사잖아요. 그잖아요? 이거 그죠? 물도 명사고, 물병도 명사고, 칠판도 명사고, 초크, 이거 뭐죠? 분필도 명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거 싹 다 명사고요.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야, 사랑이라는 것은, 그지? 야, 친절함,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도 다 명사입니다. 사람 이름도 다 명사고요. 그죠? 뭐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도 각각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 이름이란 걸 공유해야지만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명사가 단어 중에 제일 많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명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에서는 noun이라고 얘기하거든. 사전에서는 n자라고 쓰기 때문에 소문자로 씁니다.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n자라고 하는 것이 명사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noun이 명사인 거는 저 단어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n이 명사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noun이 명사예요. n. 명사라는 것이 그런 단어들이라는 것만 알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품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법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그 품사라고 불리는 것인가까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의미 명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개념어들, 주요한 개념어들로서 물건이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 그죠?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명사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명사의 정의고요. 그럼 이제 명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역할에 따라서 명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 명사의 역할, 어차피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명사의 역할은 첫 번째로 명사를 수식해줘요. 다른 명사 수식해준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다른 명사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줘요. 그럼 이거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 flower shop. 예를 보시면 flower이라는 게 분명히 뭐예요? 명사거든. 그지? shop도 명사야.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명사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플라워 꽃이라는 게 우리 이쁜 것들 아니야? 그 이름이잖아. 샵은 그 물건 파는 것들이 샵이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명사인데 이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꾸며주거든. 명사의 첫 번째 역할이 명사 수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명사 앞에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걸 꾸미는 단어다라고 했는데 이 앞에서 꾸미는 단어가 그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고 하면 얘는 명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름을 나타내는 건 명사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 역할. 이건 지금 암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능한 반복 많이 시키기 위해서 미리 막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명사의 역할은 명사는 명사구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거든요. 명사구라는 덩어리가 있어. 이름이 명사구라는 덩어리야. 명사구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명사예요. 이 끝이에요. 명사 역할. 그럼 명사구의 핵심이라는 건 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덩어리 전체가 이름이 명사구야. 아시겠어요? 이 덩어리 전체가 명사구고 그럼 여기서 핵심이 누구예요? 핵심이. 제일 핵심이 된 단어가 누굴까요? 샵이야, 샵. 핵심이니까 수식을 받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명사라는 애가 수식을 하는 애 명사이고요. 명사구의 핵심이 되는 애가 뭐다? 명사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지금부터 이렇게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 알겠어? 명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구의 핵심이다.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어떤 게 명사인지 밑에 얘들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얘는 일부러 뺐어요. 여기서. 알겠어? 얘를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쭉 읽으세요. 아, 이런 게 명사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 갑니다. 대명사는 우리 흔히 지금까지 명사를 대신하는 말 이렇게 배워왔을 건데 좀 더 정확한 정의로 가면 얘는 명사적 덩어리
명사적 덩어리를 대신하는 말이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명사적 덩어리를 대신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탐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럼 탐이라는 게 한 단어지만 명사적 덩어리가 돼요. 그럼 얘를 뭘로 대신하게 되냐면 나중에 he라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어. 그럼 he는 뭐가 되는 거야? 대명사. 알겠어요? 탐을 대신하는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탐이 아니라 이번에는 the, student 라는 말을 썼어요. 그 학생, 알겠어요? 그럼 그 학생이라는 건 봐봐. student, 우리가 조금 아까 배운 것처럼 student는 명사예요. 근데 명사 앞에 너라는 말이 붙어서 이게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됐어. 아까 이렇게 표시한 거 있었지? 무슨 구였어? 명사구예요. 알겠어? 그럼 이 명사구를 나중에 대신한다고 생각해봐. 그 학생을. 그 학생이 남자면 뭘로 대신하겠어? 남자면 he로 대신할 것이고 여자면 뭘로 대신하겠어? 여자면 she로 대신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대명사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마찬가지로 the book 그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그가 wrote 쓴 책이에요. 이것도 전체가 명사구라고 하는 덩어리야. 일단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핵심이 되는 명사구의 핵심이 있다고 그랬지? 얘가 핵심이고 아까 얘가 핵심이었어. 그럼 the book he wrote 그가 쓴 책 이거를 대신하게 되면 이게 뭐로 대신되는 거야? 그렇지. it이란 말로 대신이 되는 거야. 그것. 그가 쓴 책은 그것이 되는 거지. 이렇게 명사적 덩어리라고 부르는 것들 나중에 좀 더 어려워지면 이 명사적 덩어리에 뭐 동명사절, 투부정사절, 명사절 이런 것도 나오거든. 그런 걸 대신하는 것도 다 대명사라는 것이 대신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일단 써놓으시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모르는 것일 때 쓰는 대명사를 의문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뭐 모르는 게 물건이면 what, 무엇, 무엇 이런 것들도 대명사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모를 때 쓰는 말 who, 누구 이런 것도 대명사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거로다 배울 게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뭐야? 관계대명사도 대명사예요. 뭐 which 이런 것들 이것도 대명사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 나타내는 거라든지 뭐 사물을 나타내면서 1인칭, 2인칭, 3인칭을 나타내는 거 뭐 I 나를 나타내는 대명사, you 너를 나타내는 대명사, he, she 저 3자를 나타내는 대명사죠. 그 다음에 you 너희들, we는 우리들, 너희들 그 다음에 그들 이런 것도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같은 거 나타내는 것을 인칭 대명사라고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대명사다. 근데 이제 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명사적 덩어리를 대신하는 말이 대명사인데 얘가 이제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은 좀 더 달라져요. 대명사는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해라고 하면 대명사는 명사적 덩어리를 대신하지? 대명사라고 하는 건 이 역할을 하면서 문장 속에서 어떻게 해?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문장 성분으로 쓰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써놓기만 하시고요. 이해 안 되는 건 상관없어. 나중에 배울 거야. 지금 한 번에 다 이해하면 여러분이 이 수업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 안 되더라도 써놔. 알겠어? 써서 숙달하면 돼. 알겠죠?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대명사는. 됐습니까? 이건 정의적인 역할, 그 다음에 이건 문장 속에서 역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쓴 뭐 he나, she나, it이나, what이나, who나, which 같은 대명사들은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라는 문장 성분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써놔. 몰라도 돼. 나중에 배워. 그 다음에 동사 갑니다. 동사라고 하는 것은요. verb라고 얘기합니다. verbs. 그럼 쟤는 약자가 뭐가 되겠어? v야, v. 대명사는 PRO가 약자였어요. 아까 설명 안 했는데 PRO가 약자였어. 그 다음에 동사는 V가 약자입니다. V. 보통 문장 성분을 얘기할 땐 소문자를 써서 동그라미를 칩니다. V를 쓰고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거 소문자를. 됐어요? 제가 소문자, 대문자 똑같이 생겼으니까 좀 작게 쓰면 되겠다. 동사는 그럼 뭐냐? 좀 어렵게 설명하면 동사는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동사예요. 그럼 동작은 뭐야? 뭐 달리다 이런 게 동사예요. 동작이에요. 달리다. 이래서 동작. 그 다음에 상태는 소유하다. 뭐 have 이런 게 상태야. 응?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타내는 것 뭐다? 동사다. 우리나라 말로 그냥 뭐뭐 다로 해석되는 거, 뭐뭐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들이 동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동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동사는 결국 나중에 하는 역할이 문장 성분, 문장 성분 동사도 또 V예요. 문장 성분 때도 verb란 말 씁니다. 그러니까 문장 성분 동사라는 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서술어거든. 동사를 구성할 때 쓰입니다. 이게 동사의 역할이야. 문장 성분 동사를 구성할 때 쓰여. 이해됐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부정사, 동명사, 뭐 분사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데 일단 요것만 알고 있습니다. 문장 성분 동사를 구성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는 runs 달린다, fast 빠르게 달린다. 그럴 때 이게 문장 성분의 주어, 문장 성분의 동사, 문장 성분의 부사어 이제 A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요. 일단 써놓으세요. 요게 이제 동사거든. 그죠? 이게 서술어예요. 서술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구성하는데 사실 한 단어일 때는 품사의 동사하고 문장 성분 동사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 물론 이 문장 성분 동사일 때 형태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지. 그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s나 es가 붙는다. 그런 얘기 배웠죠? 서술어의 특징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어요? 형태가 바뀌어 일반적인 동사 형태에서.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봐봐. He is running fast. 이렇게 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장 구조는 아까랑 똑같아. 얘는 주어고 fast는 부사어예요. 빠르게란 뜻에. 그럼 is running이란 두 단어잖아. 이제 두 단어. 이 두 단어가 문장 성분 동사를 이루게 되는 거야. 그 문장 성분 동사를 이루게 된 애를 보면 is라는 것도 동사, 비동사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거고 running이라는 것도 run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동사들이 묶여서 뭘 이루는 거야? 문장 성분 동사라는 걸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동사라는 것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얘네들은 문장 성분 동사를 구성하기 위해서 쓰이는 말들이에요. 아시겠죠?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갑시다. 형용사는 뭐예요? 형용사는 속성을 나타내는 거야. 형용사는 뭐라고?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야.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잘생긴, 예쁜 이런 것들이 뭐 handsome, pretty 이런 말들이 형용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속성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뭐 tall, 키가 큰 이런 것도 속성이 될 수도 있고 fast, 빠른 이것도 속성이 될 수가 있고 이해됐습니까? 밝은 이런 것도 속성이 될 수가 있고 행복한 이런 것도 속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단어들 다 뭐다? 형용사다라고 합니다. 형용사는 adjective라고 하는데요. adjective, adjective가 아니라 adjective예요. 발음 조심해야 돼. adjective. 보통 a자를 씁니다. 이렇게. adj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 영어학 책 같은 데 보면. 근데 보통 사전에는 a자 소문자로 동그라미 쳐놓은 게 형용사입니다. adjective. 속성을 나타낸다는 말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형용사로 착각을 하고 있는 단어들 중에 뭐가 있냐면 man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man이라고 하는 것을 형용사로 많이 착각을 하거든. 왜냐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사전이 있고 문법책이 있고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Many girls, 많은 소녀들이야. 그럼 여기서 many가 속성일까? girls이? 그럼 소녀들은 혼자 안 다녀요? 소녀들은 항상 개떼처럼 몰려다니니? 아이돌 그룹 보면 약간 그런 게 있긴 하다. 그럼 아이돌 그룹만이 존재하니? 아이유는 혼자 다니던데? 그잖아요? 그래서 many라는 건 속성이 아니라 단순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many girls, 뭐 many 대신에 100 이렇게 써도 될 거 아니야. 100 girls. 단순한 숫자랑 관련된 게 many예요. 이해됩니까? 아니면 a girl, 한 명의 소녀라고 하면 한 명일 때는 어가 쓰이는 거냐.
그러니까 many라는 건 숫자, 어나 100 이런 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속성이 아니야. 그럼 누가 속성이야? Many pretty girls라고 하면 많은 예쁜 소녀들하고 하면 이게 속성인 거야. 이 소녀들의 속성은 pretty한 거지. 그러니까 the girls are pretty. 그 소녀들은 예뻐요. 이건 성립되지만 the girls are many. 이건 틀려. 이런 말은 말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이 many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가 아닌 거야. 선생님 many가 뭐예요? 그러면 뒤에서 배울 거야. 미리 알려하지 마.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 이거 가지고 pretty 같은 게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 형용사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형용사의 첫 번째 역할. 형용사 첫 번째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형용사의 첫 번째 역할. 명사 수식해줘요. 어디에서? 앞에서. 지금 pretty가 그러지 뭐했어? 꾸미잖아. 명사를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게 첫 번째 역할이야. 명사를 수식한다.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역할. 두 번째 역할은 뭐야? 얘는 형용사 구라는 것을 이뤄요. 형용사 구란 큰 덩어리가 있거든. 형용사 구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그럼 형용사 구라고 하는 건 이런 게 형용사구예요. able. 뭐 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잖아. 혼자 쓰이는 거는 이제 그 보통 구라고 설명 잘 안 하죠. 구는 여러 단어가 뭉쳐 있는 거 보통 구라고 얘기하잖아. 우리도 일단 여러 단어가 뭉치는 거 구라고 할게요. able to run fast 이렇게 쓰인다고 생각해봐. 이게 한 덩어리야. able부터 fast까지 한 덩어리예요. 그럼 이 덩어리가 무슨 구? 형용사 구라고 하는 덩어리야. 이 덩어리가 형용사 구라고 하는 덩어리야. 이해됐습니까? 형용사 구라고 하는 덩어리고 선생님은 이제 꼭세 표시 이렇게 아까 그 명사적 덩어리 명사구는 이렇게 표시했잖아. 그지? 네모로. 형용사적 덩어리는 이렇게 꼭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쓰는 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able to run fast 같은 경우는 형용사 구라고 부르는 덩어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그러면 able이야. 그럼 able의 품사가 뭐야? 형용사. 형용사 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형용사라는 건 속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역할이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거 앞에서 두 번째 형용사구의 핵심이다. 되셨죠? 그 다음에 부사. 부사는 그 부자가 제가 부가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가적인 의미를 표현해주는 단어를 부사라고 하겠습니다. 부사는 부가적 의미를 부가적인 건 핵심은 아닌 거지. 그지? 부가적인 건 핵심은 아닌 거야.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부사예요. 부사는 약자로 adverb, ad라고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부사가 됩니다. 저 약자도 알고 계셔야 돼. adverb, 부사예요. 그럼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부사의 역할. 부사는 보통 ly 붙는 거든. 그죠? ly 붙는 단어들이 부사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happy라는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happily. 그죠? 부사는 보통 해석이 뭐뭐 하게가 많거든요. happily 같은 거는 행복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부사예요. 이해됐습니까? 봅시다. 역할은 첫 번째가 형용사라든지 다른 부사 등을 강조해줘요. 형용사나 부사들을 강조하는데 보통 앞에서 많이 강조하고 뒤에서 강조하는 부사도 있긴 있어요. enough라고 하는. 알겠어요? 보통 형용사 부사들을 강조한다. 어디에서 주로? 앞에서 주로. 뒤에서 강조하는 애는 enough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a pretty girl에서 very pretty girl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제 very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사거든. 매우란 뜻의 부사야. 그럼 얘 무슨 역할을 해? pretty를 강조해줘. 예쁜데 매우 예쁜 거면 뜻이 더 강해지잖아요. 중심적인 뜻은 pretty 갖고 있는 거야. very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가적으로 다 강조해 준다고. 이래서 그래서 얘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배웠던 거 보면 이제 pretty는 또 뭘 꾸며줘? 얘는 또 걸을 꾸며주네요. 그죠? 그럼 어부터 걸까지 뭐야? 이거는 명사구가 되는 거야. 걸이 핵심인. 이게 됩니까? 아까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본 겁니다. 역할 첫 번째가 형용사 부사들을 강조해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
부사가 부사구라는 걸 이뤄요. 부사구는 덩어리의 핵심도 부사예요. 아까 ly 붙는 것들이 부사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뭐 carefully 이런 것들이 carefully라는 형용사에 ly 붙여가지고 부사들 만든 겁니다.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다가 뭘 쓰게 되면 very 써봐. 색깔이 이게 아니구나. 다시 very carefully 이렇게 쓰게 되면 very가 carefully를 강조해주면서 한 덩어리가 되는데 부사구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꺽쇠 이렇게 펴놓을게요. 얘가 부사구예요. 이해됐죠? 그럼 부사구에서 핵심이 누구야? 뒤에 있는 애입니다. 앞에 있는 애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강조해주고 있죠. 뒤에 있는 애를. 이해됐어요? 그래서 부사라고 하는 것은 부가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보통 ly로 끝나는 것들이 부사가 많다. happy에서 happily 되면 happy가 부사다. 부사의 역할은 첫 번째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해주는 역할, 두 번째 부사구의 핵심이 되는 역할 두 가지가 있다. 이것도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사에는 선생님이 밑에 열거해 두는 것들이 있어요. 모르는 걸 물을 때 쓰는 부사는 이제 when, 언제, where, 어디에서, 그 다음에 why, 왜, 그 다음에 how, 어떻게 이런 것들도 부사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도 부사입니다. 보겠습니다. 전치사. 전치사는 약자로 PRE를 씁니다. preposition. PRE가 앞이라는 뜻이고요. 포지션이 위치야. 앞에 위치하는 말이에요. 앞에 위치하는 말. 그럼 앞에 위치하는 말이 전치사인데 뭐에 앞에 위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명사적 덩어리라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있었죠? 명사적 덩어리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지, 그지? 그지?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명사적 덩어리 앞에 쓰여서 이런 역할까지 쓸게요. 전치사구. 전치사구라고 하는 덩어리를 만드는 말이에요. 이걸 전치사라고 합니다. 뭐 in이나 on이나 at이나 over, through 이런 것들이 다 by, under 이런 것들이 다 전치사입니다. 열거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전치사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보통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장소적 의미랑 관련이 돼 있어요. in, 뭐뭐 안에, on, 뭐뭐로 접촉되어 있어. at, 하나의 점. 이런 걸 나타내주는 그 장소적 의미가 있는데 얘네들 그대로 장소라는 개념이 시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시간에도 똑같이 전치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before, 뭐뭐가 앞에 있는 건데 뭐뭐 앞에란 뜻인데 이게 장소일 때 앞이고 시간일 때는 전에가 되는 거야. 이래서 after는 뒤인데 장소일 때는 시간일 때는 후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사는 대부분 장소의 의미를 갖는 게 많고 시간의 의미로 더 확장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럼 명사적 덩어리 앞에 쓰인다. 그럼 선생님 아까 명사적 덩어리라고 하는 게 the로 시작되는 이제 명사적 덩어리가 많거든. the book, 그 책. 그죠? 그 책. 그럼 여기 이제 뭐야? 명사적 덩어리, 명사구라고 불리는 명사적 덩어리야. 그럼 이 앞에 뭐가 쓰게 되면 of란 단어가 쓰인다고 생각해봐. of the book. 그럼 이 of가 뭐예요? 전치사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이 전치사구라고 하는 건 속성이 형용사적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부사적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형용사적 덩어리가 되면 이렇게 꺽쇠로 묶으면 되겠네. 알겠어? 요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전치사구라고 한 거야. 지금 여기서. 전치사구는 요거 될 수도 있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는데? 전치사구는 역할이 두 개예요. 크게 두 개야. 지금 안 배우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명사적 덩어리 앞에 쓰여서 전치사구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것이 전치사다. 이 전체가 뭐예요? 전치사구예요. 이 전체가. 아시겠어요? 전치사구고 이 앞에 전치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쓰인 말이 뭐다? 전치사다. 됐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열거되어 있는 전치사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7번 접속사.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연결하는 말이에요. 연결하는 말. 연결해 주는 말이야. 연결해 주는 말이고요. 접속사는 뭘 연결하느냐,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단어 연결하거나
뭐 구와 구 연결하거나 절과 절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역할하는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해요. 그럼 등위 접속사에 뭐가 있어요? and라든지 but이라든지 or이 가장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고, 등위 접속사들 중에서도 단어, 구구, 절절을 다 연결하는 애가 있고 그걸 못하는 등위 접속사들도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긴 한데 절과 절만 연결하는 for도 접속사가 있어요. 전치사로 알고 있었지. 접속사 쓰이면 왜냐하면 뭐뭐니까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뭐 so라든지 이런 애들도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과 절을 연결한다. 이건 좀 다르게 설명할게요. 이런 안긴 문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영어에서 안긴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얘기하거든. 종속절을 이끈다는 거죠. 이끔. 종속절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접속사예요. 이거를 이제 무슨 접속사라고 얘기하면 종속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절하고 절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야. 이걸 보게 되면 종속 접속사라고 하고요. 이 종속 접속사에는 어떤 게 있냐면 가장 흔한 게 뭐 that, 뭐뭐라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뭐뭐인지라고 할 때는 whether 이런 것도 접속사로 쓰이는 거고, 관계사라고 하는 who라든지 which도 접속사가 돼요. 그리고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뭐 시간 같은 거, 장소 같은 거, 방법 같은 거, 이유 같은 거 등등 나타내는 이런 것들도 다 접속사라고 합니다. when 뭐뭐 할 때, where 뭐뭐 하는 곳에서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게 접속사야. 연결해주는 말이 접속사고, 접속사는 conjunction, 그래서 con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소문자로 쓰여 있는 것이 접속사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사전을 한번 찾아보고 싶으면 꼭 for 한번 찾아봐. for 찾으면 PRE라고 쓰이는 preposition, 전치사 용법과 그다음에 conjunction, con이라고 쓰이는 접속사의 용법, 전치사 용법, 접속사 용법 두 가지가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예문들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8번 감탄사. 갑자기 길 가다 넘어지면 아우치 뭐 이런 말 나오잖아. 아우치 이런 말이 그냥 감탄사예요. 얘는 네. 많이 얘기하긴 하지만 문법적으로 중요성이 없어.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중요성이 없으므로 감탄사는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어? well, 글쎄 이런 것도 감탄사고요. 알라스 뭐 이런 것들도 감탄사입니다. 알겠어요? 몰라도 돼. 그 다음에 한정사. 오히려 8번째 있었던 감탄사보다 얘가 더 중요합니다. 왜? 얘는 우리나라에서 안 가르쳐져요. DET라고 써 있습니다. DET라고 쓰는 얘가 한정사인데, 한정사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사전들 중에서도 영영사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영영사전은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만든 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어민들 만든 사전이 영영사전이야. 그 영영사전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사전들이 있어요. 뭐 영영한 사전이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영한 사전 중에도 이걸 번역한 게 있거든. 대표적인 게 옥스포드 영한 사전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 아마 절판됐을 겁니다. 능률이라는 출판사에 나온 롱맨 영한 사전, 롱맨 영영 사전을 영어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에서는 이 한정사라는 그런 약자가 나오고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나온 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사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원래 어디서 나온 거를 어디서 나왔다고 설이 있냐면 일본에서 나온 사전 영일사전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영어를 일본어로 바꾼 영일사전에서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꿔놓은 사전,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제시대랑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죠. 거기에는 저 품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문법 체계가 일본식이라고 배워왔을 거야. 거기에는 저 품사가 없어. 그러니까 일본식 영어하고 한국식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품사에서는 한정사예요. 한정사를 가리키면 저는 영어학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정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일본의 영향을 받은 문법 체계구나, 우리나라의 주류가 되는 문법 체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디터미너 한정사인데, 한정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정의가 좀 어려워. 정의가 어려워서 정의는 그냥 말로 해주게. 이거 적지도 마. 한정사는 명사가 독특한 것인지 아니면 독특하지 않은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설명을 해요. 너무 어렵지. 그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제 한정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거냐면 역할을 가지고 한정사의 정의를 따로 해버리겠습니다. 한정사는 명사 앞에 쓰여요. 전사랑 다른 건 전사는 명사적 덩어리 앞에 쓰이는 말이고요. 얘는 명사라는 품사 앞에 쓰이는 거야.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구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말이 한정사예요. 역할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죠? 그러니까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구라는 덩어리를 만든다. 그럼 북이래. 북. 북이 명사잖아. 그럼 북만 있으면 명사구가 아닌데 앞에 한정사라고 하는 게 붙어요. 한정사 뭐 북, the, 북, my, 북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this, 북. 거기 열거된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이 다 명사 앞에 쓰이는 한정사들이라고. 그럼 얘네들이 쓰여가지고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이 덩어리 전체를 뭘로 만들어줘? 명사구라는 덩어리로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many 생각해봐. many. 여기 지금 단수 무게만 쓰였는데 복수 한번 써볼게요. books. 책들이에요. 그러면 the books 그럼 어떻게 돼? 그 책들이 되는 거야. 어는 안 붙어. 어는 하나일 때만 쓰는 거라서 어울리지가 않죠? my books, 나의 책들. many books, 많은 책들.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뭐야? 숫자랑 관련되어 있는 거지. 100 books, 100개의 책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한정사다. 이해됐습니까? 보통 숫자나 양을 나타내는 말들이 한정사가 있고요. 여러분이 관사라고 배운 거 있어. 어라든지 the 이것도 한정사고 소유격이라고 배운 것도 한정사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네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라고 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지금 열거한 이런 단어들이잖아. 그 책에 열거되어 있는 단어들이잖아. 그런 애들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오지. 그러면서 그 명사하고 얘네가 합쳐가지고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데 의미 덩어리를 이루는 거야. 그 의미 덩어리를 명사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명사구를 이루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뭐야? 한정사야. 또 하나가 뭐야? 명사야. 이해되셨습니까? 야, 우리가 배운 거 이제 막 넣어봐. 한정사, 명사 꾸밀 수 있는 말에 뭐가 있어요? 명사 집어넣을 수 있어요. science book. 과학책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도 명사 꾸밀 수 있잖아. heavy book. 이해되죠? 그죠? heavy 앞에 또 강조하기 위해서 heavy라는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를 넣어서 very heavy book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명사가 점점 커진다고. 이해돼요? 한정사는 명사구라는 덩어리를 이루는 말 됐습니까? 명사 앞에 쓰여서 다 했네. 분사 다 했네.